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계열의 회사는 아니었지만 업무하다 이래저래 협업할 일이 자주 있어서 얼굴을 익히다 보니 이렇게 정이 들게 되어 같이 살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무던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목소리 큰 사람을 질색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타인과 갈등 겪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 역시 소중한 사람의 작은 허물 정도는 따뜻하게 덮어줘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격 무던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마음 다칠 일 없도록 조심하면서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자신과 닮은 점도 많이 보게 되고 서로 천생 제 짝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만 둘이 있는 막내딸이고요. 오빠 둘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올케 언니들이랑 다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내세울 것은 없어도 가정에 큰 풍파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 사이도 좋으신 편이고요. 무뚝뚝하지만 친정 어머니한테는 항상 세심하게 배려하던 아버지 모습을 닮아 그런지 친정 오빠들도 다 제 가정에 잘하고 삽니다. 저 역시 대단하게 요란 떨며 잘하는 사람보다는 저희 아버지처럼 묵묵히 티내지 않고 옆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 만나 결혼하길 소망했고 제 남편 역시 딱 저희 친정아버지와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남중 장남으로 밑으로 연년생에 시동생이 하나 있고요. 저희 결혼할 때 이미 시동생은 결혼해서 시조카 둘을 두었을 정도로 이르게 결혼한 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형제가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는 뵌 적이 없고요. 시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게는 손 아래 동서가 되는 사람은 시집 올 때 시아버지를 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처음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남편과 시어머니 첫 인사를 갔을 때 장남에 대한 시어머니의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은 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도 학교도 좋은 곳 나오고 대단한 미남은 아니라 하더라도 첫인상에 남녀노소 누구에게 쉽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다 직장도 공기업이니 빠지지 않는 편이고요.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시어머니였어요.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자식도 부모 눈에는 세상 제일 잘난 사람보다도 예뻐 보이기 마련일 텐데 번듯한 직장 다니며 부모 어깨 펴게 만들어주는 아들이 예뻐 보이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 정도야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만 따지자면 저도 남편에게 그리 빠지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같은 학교 나오지는 않았어도 비슷한 좋은 학교 졸업해서 곧장 공기업에 취직해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았고 취업 준비한다고 1년이 조금 넘게 걸렸던 남편과는 달리 조금 더 일찍 자리를 잡아서 나이는 제가 3살 어려도 호봉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직급도 결혼 당시 남편보다 제가 한 단계 더 높았고요. 유난스럽게 치맛바람 일으키고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건 아니었지만 표현이 다소 무뚝뚝해서 그렇지 하나 있는 막내딸이자 고명딸에게 사랑 듬뿍 주신 친정 부모님과 고슴도치 오빠들 밑에서 자랐으니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기죽지 않은 성격을 가지기도 한 저였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만 해도 서로 성격도 직업도 나이도 비슷한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잘 만나서 부딪히지 않고 잘 살 거라고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만 인사드렸을 때까지는 남편 먼저 앞세우고 잘난 장남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 생각에 조금쯤 변화가 생겼던 것은 시댁 식구들 모두 인사를 나누었을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결혼하기 전에
이미 시동생은 가정 이루고 산 지 꽤 됐다는 말씀은 먼저 드렸죠? 그러니 저는 비록 손 아래이기는 하지만 이미 시댁과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볼 때는 선배의 입장에 동서가 있었던 거죠. 어머님, 우리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실까? 제가 어머니 잡채 먹고 싶어서 어젯밤에 잠도 안 오더라니까요. 안 그래도 둘째 너 내가 해준 잡채 환장하는 걸 아니까 내가 특별히 더 신경 썼다고. 실컷 먹고 이따가 집에 갈 때도 싸주려고 많이 만들었으니까 챙겨가.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라니까. 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호칭만 제외하고 들으면 꼭 친정어머니와 시집간 딸 사이에 애정 넘치는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시어머니와 동서는 사이가 참 돈독해 보였어요. 큰 며느리가 될 제가 처음으로 시댁 방문해 모든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임에도 곧 며느리가 될 저보다는 둘째 며느리인 동서 밥그릇에 이런저런 반찬 수북하게 얹어주느라 바쁜 시어머니였습니다. 반면 그들 옆에 조금 떨어져 앉아있는 시동생이 오히려 남의 집 자식처럼 겉도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시어머니 옆에 붙어있는 동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떠들썩한 분위기 자체가 어색한 건지 그날 그 자리에서 시동생이 입을 연 건 다 합쳐도 몇 마디 되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쿵쾅대며 어지럽게 뛰어다니는 시조카들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며 식탁을 벗어나기를 여러 번. 아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제 아이들 시동생이 챙기는 동안 그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시어머니와만 생글생글 웃으며 떠드는 동서나 며느리는 제 옆에 꼭 붙여놓고 이것저것 먹이기 바쁘면서 정작 당신 둘째 아들은 아이들 때문에 제대로 식탁에 엉덩이 붙이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시어머니 반응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동생의 첫인상은 좋게 표현하자면 아이들 잘 챙기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였고 솔직히 느낀 바를 그대로 말하자면 식구들에게 기가 많이 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인 남성은 평균 키를 훌쩍 웃돌 정도로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편인 남편에 비해 덩치도 왜소하고 인상도 다소 어둡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복작복작한 자리가 불편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 주말에 동창 모임 있는데 우리 애들 좀 데려와도 되죠? 아이고 그럼 저것들 보는 게 내 낙인걸. 둘째 너 막내 낳고 나서 한동안 어디 다니지도 못했는데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와중에 살살 애교 부리면서 자기 약속에 시어머니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악에 맡기는 걸 부탁드리는 동서였습니다. 저를 소개해 주려고 만든 자리였는데 간단한 인사말 마친 이후부터는 저도 저 둘 정신없이 오가는 대화에 끼지 못하고 집안 분위기 눈치만 살피며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남편 역시 그들 대화에 딱히 낄 생각이 없는지 묵묵히 밥만 먹고 있는 걸 보고 이 집안의 떠들썩한 분위기는 저 두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에 오빠들만 있지 여자 형제가 없기도 하고 저희 친정어머니와 올케 언니들 사이가 원만하기는 하지만 다들 시원시원하고 대장부 같은 면이 있어서 저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애교 있게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리 익숙한 풍경은 아니었어요. 저 자체도 애교가 그렇게 많거나 사교성이 아주 뛰어나서 부침성 있게 성큼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었던지라 더 인상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어찌 되었든 간에 곧 이 집에 시집올 입장으로 시어머니와 이미 잘 지내고 있는 동서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결혼한 동서가 고부 갈등 겪고 있는 모습 보는 것보다는 고부지간 사이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저로서는 다소 안심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의 성격은 잘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시댁 식구들 모두 모이는 자리에 시댁에 첫 방문한 거니 불편하기로 따지면 제게 더 불편해야 할 자리였지만 정작 소화를 못 시키고 가볍게 체해 시댁을 나서자마자 소화제를 삼킨 것은 남편 쪽이었습니다. 별로 많이 먹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밥만 꾸역꾸역 먹고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자리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눈치채게 되었어요. 소화제를 먹고 한참을 등을 쓸어주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린 듯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재수 씨하고 그렇게 편안한 사이는 아니거든.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도 대략적인 가족 이야기는 해주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아니고는 가족 이야기 잘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저희 친정만큼 가족들 사이가 돈독하지는 않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입을 통해 나온 소리를 듣고는 아까 시댁에서 보았던 광경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동갑인 시동생과 동서는 20대 중반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이미 동서 뱃속에는 첫째 시조카가 들어있었습니다. 동서도 동서지만 시동생도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시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셨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부터 덜컥 가진 것에 대해서 시아버지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사고는 너희들이 쳤으니 책임도 너희가 지라며 집안에 도움받을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시동생과 함께 겁에 질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동서가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였다고 하니 시아버지 성격도 만만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재훈이 저놈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는 영 기를 펴지를 못했거든. 시댁 식구들 중 가장 성격이 강하셨던 시아버지는 자식들 나약한 모습을 못 견디는 성미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첫째 아들은 야무지게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제 진로도 알아서 척척 찾아가며 자리 잡는 걸 보고 내신은 흡족해 하셨는데 고작 1살 차이 나는 시동생은 그러지를 못하니 제 형과 비교하며 야단도 많이 치셨다고 하고요. 시동생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못된 학생들에게 괴롭힘 받는 적이 있을 정도로 학교 생활에서도 주눅이 든 일이 많았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잘난 형의 존재까지 이래저래 타고난 성격을 포함해 기펴고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워낙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놈이니 그래도 큰 사고는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손자 소식에 더 화가 나셨던 거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좋은 대학 나온 형과는 다르게 대학 문턱도 밟지 못했던 시동생은 물류회사에 취직해서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아직 계약직이라 생활이 안정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동서 상황은 더 좋지 못했고요. 같은 직장에 다니기는 했지만 계약직으로 판매 업무를 맡고 있던 동서가 만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으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속이 답답할 노릇이긴 했습니다. 동서는 그 비슷한 일을 여러 번 전전하다 경력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으니 시동생보다도 더 불안정한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그 둘의 결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그나마 아들 며느리 편을 들어주신 게 시어머니셨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뱃속에 첫 손자가 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겠죠. 동서는 그런 쪽으로 눈치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집안에 제대로 정착해서 눌러앉으려면 누구를 공략해야 하는지 첫 단추에서부터 제대로 파악을 했던 거죠. 게다가 누가 봐도 잘난 장남과는 다르게 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는 제 남편의 입지까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시어머니한테 찰싹 붙어서 장남 자리를 밀어내야 뭐라도 떨어질 거라는 계산이 끝났던 거죠.
처음에는 집안 도움 받을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며 차갑게 구는 시아버지였지만 막상 태어난 첫 손자를 보니 정이 가지 않으실 수 없으셨을 테고 처음보다는 시아버지 반응도 많이 누그러졌겠죠. 물론 그 옆에서 부지런히 장작을 뗀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마냥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며느리 처음부터 예뻐서 그러신 것은 아니었을 테고 결혼 후 애교 넘치게 제 비위를 맞추는 동서와 사이가 많이 가까워진 거죠. 아들밖에 없는 집에서 그것도 두 아들 모두 어머니에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다 보니 꼭 없던 막내딸이 생긴 것처럼 어머니 하고 안기면서 귀염을 떠는 동서에게 더 빨리 마음이 갔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시어머니 환심을 사겠다고 없던 일을 거짓말로 만들어내거나 제공을 부풀리는 등 주변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제 남편이었고요. 집안 행사를 맞이하여 시부모님 선물을 해드린다든지 용돈을 드린다든지 할 때도 꼭 자기가 주도해서 나서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크게 쓰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동서였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시동생 가정 형편이 펴지는 못했어요. 그나마 적은 돈이라도 벌던 동서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아이 낳으면서 그 이후로는 집안에 들어앉아 경제활동은 일절하지 않았고요. 시동생 월급이 조금 오르기는 했어도 이제 아이까지 둘이나 생긴 마당에 항상 생활하기 빠듯했을 겁니다. 그나마 계약직으로 오래 일한 것이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직원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신세였고요. 당연히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쪼들리는 동생 부부를 배려해서 더 통 크게 신경 쓰고 돈을 내놓았던 쪽은 남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쓴 돈은 남편 쪽이 훨씬 많은데도 회사 일 때문에 독립해 나와서 본가에 자주 가질 않으니 아이들 데리고 와서 손자들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육아일까지 이만저만 도움을 받고 있는 동서. 하루가 멀다 하고 뻔질나게 시댁 드나드는 걸 이길 수는 없었겠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꼭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자기가 무리를 해서라도 꼭 해드리겠다는 둥 자기들이 큰돈 쓰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밑밥은 엄청나게 깔아대는 동서였어요. 동서가 매일같이 옆에 들러붙어서 그렇게 우리 어머님 해가면서 겉으로나마 시부모에게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이니 시어머니도 슬슬 거기에 넘어간 거고요. 이래서 집안엔 딸이 있어야 돼. 아들 키워봤자 지들 사느라 바빠.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거 우리 작은 애 없었으면 누가 날 챙겨줬겠어? 집안에 아무리 자기 비 일이 맞춰주는 사람이 없는데 입안에 혀처럼 구는 며느리라니 날이 갈수록 기가 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콩고물 떨어질 것 없는 시어머니 앞에서 마냥 생각 없이 동서가 아양을 떤 건 아니었고요. 생전에 시아버지께서 당신 고향 근처에 나중에 집 짓고 살고 싶다며 조그맣게 땅 사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안 주시고 시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만 믿고 다 넘겼다가는 어찌 될지 모른다며 당신 부인을 챙겨주셨던 거죠. 사실 시어머니 씀씀이가 그리 계획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소 기분 팔아서 당신 기분 좋으면 과한 금액이라도 턱턱 쏘기도 하시고 남편이 준 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지방 소도시 변두리에 얼마 안 되는 땅이 뭐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도 태어나 평생 처음 가져보는 당신 명의의 땅에 대한 시어머니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어머니 친정은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던지라 시집오고 나서 처음 누린 것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친정보다는 편히 살게 해준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시어머니 과시욕을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동네 여자들하고 개를 드니 해서 가정 형편에 넘치는 사치품을 사 모으기도 하고
그게 과해져서 시아버지가 생활비하라고 한 돈을 싸그리 본인 사치에 써버리는 바람에 화가 난 시아버지가 이혼하자고 난리를 쳐서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눈물바람을 한 적도 있다는 건 뒤늦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당신 남편 앞에서 기가 팍 죽어 산 거죠. 그러다 남편한테서 땅 받고 평생 눈치 보던 남편 먼저 떠나고 나니 이제 제 세상 만나 큰 소리치고 살게 되신 거예요. 남편이 자기 모친한테 그리 돈독한 정을 보이지 않았던 것 또한 그런 모친 허물 평생을 보고 자랐으니 그런 탓도 있었죠. 아이들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라고 준 생활비를 자기 욕심으로만 쓰는 엄마가 자식들을 뭐 그렇게 살뜰하게 아꼈겠습니까? 그나마 남편은 공부라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 잘해 부모면 세워줄 일이 많으니 대접해줬다지만 그렇지 못한 시동생은 자라면서도 제 모친 기에 많이 눌렸던 거죠. 뒤늦게 남편이 중간에서 동서가 무슨 얌체짓을 했는지 알게 된 후에도 그걸 곧이곧대로 제 모친에게 알리지 않은 건 그만큼 모친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평생 집에서 기 못 펴고 산 동생이 안타까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됐든 저런 동서라도 들어오니 시어머니도 예전보다는 둘째 아들 대접을 좀 더 해주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자기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이 큰 시어머니다 보니 결혼한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부모 마음을 내어주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요. 시동생 때는 워낙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어 못했다고 해도 그분 돌아가신 이후인 저희 결혼할 때도 다를 거 없었습니다. 자식들 결혼해도 절대 한 푼 내놓는 법이 없는 부모니 참 인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그것대로 이해했습니다. 인사 단위원으로 동서의 여우 같은 행동 말해주며 괜히 가깝게 지내서 저 속 뒤집어질 일 만들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고 먼저 말한 건 남편이었어요. 이미 결혼 전에 자기가 당할 만큼 당해보았으니 저까지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였죠. 물론 거기에는 시어머니와 동서처럼 살가운 관계로 지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뜻도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 별다른 유감 같은 건 없었어요. 내 남편이 모친에 대한 애정이 간절해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고 싶어 한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남편부터가 자기 본가 식구에 애정이 없어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 굳이 제가 그런 시댁 식구들과 가깝게 지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싶었다 한들 제 성격에 허영심 있는 심호비 동서처럼 그렇게 아양 떨며 맞춰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무던하고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 어차피 동서처럼 어머니 해가며 시가에 쫓아다닐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간혹 볼 때마다 큰 며느리 보란 듯 눈꼴시게 서로 죽고 못 사는 티를 내는 고부지간이었으나 아들인 남편도 괜한 분란 만들기 싫어하는데 애정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굳이 피곤하게 낄 생각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는데 위기의식이라도 느끼는 건지 동서가 저를 견제하는 게 느껴졌지만 속으로 정말 불편한데 에너지를 쓰는구나 생각했어요. 동서 속셈이야 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항상 그 땅 자랑이 늘어졌는데 예전보다 땅값이 배가 올랐다느니 허풍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걸 옆에 딱 붙어 앉아 듣고 있던 동서는 눈에 욕심이 드글드글했죠. 그 자리가 곧 개발 이야기까지 도는 걸 보니 몇 년 있으면 정말 천정부지로 뛸 거다. 가질 것 없는 동선의 입장에서 그 땅이 얼마나 군침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니 제 아주버니와 척질것 빤히 보이는데도 이 집안에서 가장 의주될 만한 사람한테까지 그 얌체짓을 해왔던 거겠죠. 그게 결혼 후로는 저한테까지 이어졌고요. 동서야 자기들이 눈독 들이는 그 땅 조금이라도 저희 부부한테 넘어갈까 노심초사했겠지만 남편이나 저나 그런 욕심 부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시어머니 가진 땅이라는 것도 대단할 것 없었어요. 저 일하는 부서가 토지 관련 부서라 어지간한 알짜배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적지 않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한때 재개발에 대한 카더라가 들린 게 거짓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무산이 되었고요. 교통 입지부터가 답이 없는 말 그대로 촌집이나 짓고 귀농 목적에 맞는 자리이지 부동산으로 재산 늘릴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식한테 얻을 건 쏙쏙 빼먹으면서도 당신 쥐인 것은 절대 안 내놓으려는 시모한테 무슨 그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 옆에서 비 살살 잘 맞추면 장차 그 땅 자기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라는 허황된 기대하는 동서면 또 모르지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틈만 나면 그 땅을 입에 올리며 침튀기며 자랑하는 것 또한 자식들 앞에서 만만하게 보이기 싫은 허영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땅 자식들한테 넘겨주는 건 당신 사오라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생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겹도록 몇 절씩 떠들어댔던 건 막내 며느리처럼 살갑게 감겨오지 않은 큰 며느리 들으라고 한 것도 있겠죠. 익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결혼하고 시가에 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나서서 자기가 챙겼기 때문에 시모가 일이 대접받고 사는 거라고 생색은 다 내는 동서였습니다. 시가에 딱히 정이 없다고 해서 신경 쓸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명절에 집안 행사에 가뜩이나 남 보이는 것 체면치레 중요시하는 시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대접받을 기회를 놓칠 일도 없었고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해야 할 것들 꼬박꼬박 챙기지 않은 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보다 시동생 부부의 사정이 너무 눈에 띄게 좋지 않으니 동선에는 말 그대로 신용만 하고 넘어가고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그걸 자기가 나서서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저희 쪽에서 얹혀가는 것처럼 교묘히 말장난치기가 부지기수니 남편이 처음부터 동서와 거리 지키라 경고했던 말 따르길 잘했다 싶었죠. 돈은 우리가 다 쓰는데 하는 것도 없이 입만 놀리면서 속 다 들여다보이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어지간해선 남의 나쁜 말 안 하는 사람이 저 정도면 정말 화가 많이 난 거였어요. 애초에 해준 것도 없는 모친한테 일 생길 때마다 족족 뜯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 텐데 쓰긴 저희가 다 써놓고 공은 자기가 쏙 빼먹는 재수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결혼 전보다 그걸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내인 저 보기가 미안해 더 그랬을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한테 참 잘해줬거든요. 요란하지는 않아도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다 내 품에 거둔 자식이라며 사위를 감싸 안아주시는 부모님도 그러셨고 호쾌한 성격의 두 친정오빠들은 늘 남편한테 술 사주고 좋은 거 안겨주며 막내 남동생처럼 격이 없이 대했습니다.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남편도 답지 않게 금방 마음을 열고 오빠들한테 직장생활 고민까지 터놓을 정도로 의지를 했고요. 처가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정작 자기 식구들은 저를 대접은커녕 대도하는 견제를 하거나 잘 버는 아들 며느리 뭐 하나 더 뽑아먹을 거 없나 혈안이 되어 있는 모친 꼴을 보면 그 사람도 참 민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망도 기대를 해야 생기는 법이잖아요. 애초에 시가 상황 보고 그리 가까워질 마음도 들질 않았고요. 저희 쪽에서 돈을 훨씬 쓰고 있긴 했지만 저희 부부 생활에 부담을 느껴줄 정도로 쓰지는 않았고요. 동서 하는 짓이 밉살스럽게 느껴질 때는 많았어도 어찌되었든 동서가 저리 시어머니 곁에서 착부터 밀착 마크를 해주고 있으니 제가 그런 성가신 일에서는 해방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값이라 치면 그리 속 시끄러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시모야 동서 이간질에 잘 버는 것들이 형편 안 좋은 것들보다도 해주는 것 없으면서 자기 앞에서 비위도 안 맞춘다고 저를 못마땅히 했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속 뒤집으려고 일부러 저 보는 앞에서 동서를 더 싸고 드는 시어머니였으나 타격감은 없었어요. 마냥 얌체짓만 하는 것 같았으면 괘씸한 마음에 동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었게 했으나 그런 눈치는 또 귀신 같은 동서였고요. 저희가 더 내서 용돈 해주고도 동서 이간질에 보란듯이 동서만 호들갑스러운 시모 감사 인사를 듣고 있어 제가 눈살이라도 찌푸린다 치면 또 뽀르르 저한테 몰래 쫓아와서는 아양 떠는 동서였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요새 저 사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도 줄고 많이 의기소침해했는데 형님 아니었으면 저 이번에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형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형님. 꼭 자기들 형편 안 좋은 거 들먹이며 눈치껏 아슬아슬하게 선을 조절하는 동서였어요. 그러면 또 맥이 탁 풀려서 속으로 너도 참 사는 거 어지간히 피곤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오죽 형편이 좋지 않으면 저런 걸로라도 길을 세우려 드는가 싶어 딱하기도 했고요. 저희한테야 세 발에 피었지만 항상 쪼들리는 동선의 입장에서는 시모 비위 맞춘다고 부담이 크긴 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단지 시모 애정만 기대해서가 아니라 장차 자기들 몫이 될 시모 땅에 대한 욕심에 그런 거긴 했지만요. 어차피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는 시모 사랑 따위 그래 너 다 가지라는 생각으로 봐준 거였죠.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욕심나는 거 생기면 자식들이 들어줄 때까지 징징거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자식 다 장가 보냈는데도 새 명품백 하나 없어 기가 죽었다는 예해서 명품백 하나 맞춰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는 해외여행 타령이었어요. 여고 동창생들끼리 이번에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태 해외 한번 안 가본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더라. 내가 어찌나 민망하든지. 집안 사정 좀 괜찮았을 때 시아버지가 가족 해외여행 한번 나가보자며 준 돈으로 명품 쇼핑하느라 탈탈 털어쓰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는 걸 남편한테 다 들었는데 자기 팔자가 나빠 누릴 거 못 누리고 살았다는 듯 서러워하는 시몬 말에 참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철드는 것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늘 그렇듯 징징대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걸 덥석문 동서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그 연세에 자식들이 해외 한번 안 보내준 분들도 없다는데 마냥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금 1,000만 원짜리 여행을 보내주자는데 또 자기네들은 돈백이나 보내고 나머지 저희더러 아쉬운 소리 할 게 뻔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 돈으로 생색은 자기 혼자 다 낼 텐데 돈천이 뭐 애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딱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이야 동생의 형편 다 아니까 우리가 부담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해외여행은 안 간다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갖고 싶다고 명품백 해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사치품에 자꾸 저렇게 돈 쓰는 것도 맞는 건 아니고, 그리고 동서네보다 상황이 좀 나은 거지. 우리도 앞으로 아이도 생기고 그러면 미리 모은 돈도 있어야지. 절반 동선에서 부담하는 거면 또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 쪽에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거면 우리도 힘들지. 평소처럼 저희 쪽에서 별말 없이 따라줄 줄 알았다가 제가 쓴소리를 하자 동서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형편에 돈 500이 쉬운 일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생색 내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돈 쓰려니 아까워 죽는 티가 났지만 뭐 어쩌라고요. 저희는 돈 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여태 일했는데 못하겠으면 여행 소리 쏙 들어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동서 볼 때마다 해외여행으로 아주 들들 볶였는지 결국 동서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러면 500이라도 주세요, 형님. 돈은 꼭 그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자기 딴에는 저희 쪽에서 돈 더 쓴 티 내기는 싫었던지 처음 몇 번은 꼭 현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다가
그게 영악하게도 돈 5간 내역 남기지 않으려고 동서 머리 굴린 걸 안 이후로는 괘씸해서 뜻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요새 현금을 그만큼 뽑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바쁘니까 그냥 계좌 달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내민 게 바로 저 계좌였어요. 보나마나 시동생 쪽에서는 모르게 동서가 딴 주머니 찼을 게 분명해 보이는 수상한 계좌였습니다. 그걸 꼭 보내줘야 해? 어째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염치가 없어지니? 주기 싫은 티 팍팍 내는 남편 속 시끄러울까 봐 그냥 제가 가진 돈 동서한테 그 계좌로 붙여버렸습니다. 남편 말에는 동의했지만 욕심 많은 시모 끈질긴 것도 만만치 않았으니 솔직히 먹고 떨어지라는 심산도 없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 많은 돈 붙여놓고 며칠 되지도 않아 일하는데 느닷없이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네가 명색이 우리 집안 큰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심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정말 섭섭하다. 그 난리까지 쳐서 여행비까지 줬더니 뭔 헛소린가 싶었는데 대뜸 서운하단 소리라니. 또 중간에서 동서가 무슨 분탕질을 쳤나 싶어 머리가 지끈했습니다. 네 동서는 우리 어머니 좋은 세상 구경하시라고 1,000만 원짜리 효도관광 보내준다는데 너는 못 느끼는 거 없니? 걔들 형편 빤한데 배는 잘 버는 너는 뭐 없어? 뭐라고요? 그 돈을 써놓고도 세상 싸가지 없는 인간 취급을 받는데 그만 제 인내심이 싹 닳아버렸습니다. 자식한테 부모로서 해준 것 없으면서 염치도 없는 시모라는 인간이나 그 정도로 자기들 불쌍히 여겨 얌체짓 하는데도 너그러이 봐준 것 고마운 줄도 모르고 결국에는 선을 넘고 만 동서나 더는 참아주기 싫었어요. 보나마나 불보듯 빤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자기들이 아끼고 아낀 돈 다 긁어 모아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으로 무리한 것처럼 쇼를 했겠죠. 가진 것 많으면서도 자기들만 알아서 이기적인 형님 부부는 마지못해 숟가락 얹는 신용만 한 것처럼 폄하했을 테고요. 이 정도 해줬으면 정도껏 했어야지. 저희가 뭐 마냥 당해주는 호구도 아니고. 어머니, 지금 서운하다는 소리 해야 하는 게 누구인데요? 너 지금 뭘 잘했다고 시어미한테 큰 소리야? 니들 돈 좀 번다니까 어른이 우스워?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반차를 쓰고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문제의 동서 계좌와의 거래 내역 싹 뽑아서 문서로 받아들고는 시가로 향했어요. 결국 제 아내 인내심을 끊어먹은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 호출하고 동서 부부에게도 당장 시가로 튀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안 그랬다간 시모 용돈이고 뭐고 앞으로는 우리는 일절 관여 안 하겠다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지가 독박 쓸까 봐 저보다 더 먼저 튀어오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동서였습니다. 형님, 진정 좀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지금껏 내가 동서통에 보낸 돈이 얼마인데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요?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고 앞에 나선 동서 보란듯이 제치고 시어머니 앞에 뽑아온 계좌 내역 날려버린 저였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간 쌓인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굳이 집안에 분란 만들기 싫어서 동선의 형편 안 좋은 거 아니까 저희 딴에는 생각해준다고 그간 어머니한테 들어간 돈 그렇게 많은데도 생색 한 번을 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동서가 살랑거리고 이간질을 한다고 해도 저것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많은 걸 지들이 해준다고 저러나 의심이라도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할 생각도 못했죠? 자식들 힘든 것보다 당신 많이 가질 욕심만 있으신 분인데. 뭐야? 어머니도 상식이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형편 안 되는 둘째 내서 그거 못 해주면 그동안 그 돈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거기 계좌 내역 좀 보시라고요. 그 돈을 쓰고도 제가 어머니한테 서운하다느니 있는 것들이 돈 좀 버니 어른 우습게 번다느니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하냐고요. 어머니 저희한테 뭐 맡겨놓으셨어요?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그게 빳빳해서 시어미한테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그리고 있는 것들이 부모한테 좀 쓸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어른 앞에서 큰 소리로 대들 일이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보고 동서 이간질에 멍청하게 걸려든 걸 깨닫고도 수치심에 오히려 그간 수도 없이 베풀었던 제게 화살을 돌리는 시모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모친이 염치도 없이 제 아내에게 눈을 까지짓고 발광하는 꼴을 본 제 남편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어른이라고 대접받을 생각만 말고, 언제 자식들 앞에서 어른 노릇 제대로 한 적 있다고 제가 아주 이 사람 보기 염치가 없다고요. 한심한 티는 내도 한 번 큰 소리 낸 적 없던 큰아들까지 이성을 잃고 화내는 걸 보고 또 불쌍한 척하기 시작하는 시모였지만 저희 부부에게 통할 리 없었습니다. 더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동안 그 많은 돈을 써놓고도 돌아오는 대접이 이 모양인데 이 부질없는 짓을 왜 더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아끼는 둘째네보다 이렇게 해준 게 많은데도 그 돈을 해주고도 겨우 이런 취급이나 받네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도 생색은 혼자 다 내면서 이간질한 동서도 상종하기 싫지만 저 더는 어머니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연 이을 생각 없습니다. 형님! 우리 그 땅 동서가 다 받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효부 노릇은 동서 혼자 해. 우리한테 기생해서 공치사 받을 생각 말고. 알았니?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궁지에 몰린 동서가 울먹였으나 조금도 제 마음은 돌리지 못했습니다. 더 머무르기도 싫은지 제 어깨를 감싸안고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남편에게 시모가 악을 썼어요. 이런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제 마누라가 어미한테 이런 수모를 주는데도 그걸 보고만 있어? 부모가 부모 같아야 부모죠. 어머니한테 정뗀지는 이미 오래전이니 이 사람 아니라도 저는 더는 어머니 보고 살 마음 없습니다. 정말 질렸다는 표정으로 내뱉고 돌아서는 뒤로 시모 오열하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멍하니 이 소동을 바라보던 시동생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당신 이거 무슨 계좌냐며 쥐잡듯 동서를 잡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가에 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주 동네 망신이 다 날 정도로 시모와 동서가 개싸움을 했다는 소문이 저희한테까지 들려왔어요. 한 것도 없으면서 돈은 니년이 다 쓴 것처럼 말랑거리더니 앞으로 어쩔 거야. 저것들 이제 내 얼굴도 안 보겠다는데.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 때문에 멀쩡한 장남하고 남처럼 살게 생겼으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욕심이 어지간해야지. 지금 장남 연 끄는 게 아쉬워 이래요? 돈 잘 버는 아들 며느리 더 못 뽑아먹을까봐 속 보이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싸가지 없는 게, 너 내 땅 네가 처먹으려고 우리 큰애하고 이간질한 거지? 어딜 감히 내 땅에 눈독을 들여? 너는 내가 죽어도 그 땅 절대 못 줘.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 거야. 내 거라고 그 땅. 온 동네 사람들 혀를 끌끌 찰 추태였습니다. 그렇게 그 눈꼴신 이들 대단한 고부 사이도 파토가 났고요. 아, 시모 해외여행비 명목으로 동서한테 보낸 500만 원은 도로 돌려받았습니다. 염치도 없이 안 돌려주려는 거, 그가 먹은 거 싹 다 정리해서 변호사 보내겠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꼬리 내린 동서였어요. 고작 그 정도에 깨갱할 걸. 그동안 잘도 설쳐왔다 싶어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는 자기한테 설설기는 사람도 없고 자기 허영 채워줄 사람도 없으니 저희 집까지 친히 발걸음하신 시어머니였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영악한 것이 그렇게 사이에서 이간질한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 그래, 내가 실수했다. 내가 어리석었지. 그렇다고 그 못된 것 때문에 어떻게 천륜을 끊겠어? 그건 안 될 일이지. 그러면서 아들 며느리 눈치를 슬슬 보는데 와중에도 눈알이 도르르 굴러가는 게 자식을 두고 계산하는 게 훤히 눈에 보이더군요. 사람 뭐 쉽게 바뀌나요? 평생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만 욕심 부리던 양반이
애초에 정말로 가슴 깊이 반성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할진데 남편은 더 했겠죠. 평생 자식 뒷전으로 두고 당신만 귀하게 여기시던 분이 이제 와서 달라지실 리는 없고 비 맞춰주는 사람 옆에 없으니 이제 와서 아쉬워지셨어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부모는 부모 노릇 안 하면서 자식이라고 평생 뜯어먹으려고 드는 것 제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합니까? 냉정하게 선을 긋는 남편 말에 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본색을 드러내는 시모였으나 흔들리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부모 대우 받고 싶으셨으면 최소한 부모 노릇은 하셨어야죠. 아들 가입이 가지고 사치하다 다 써버리고 아버지한테 한참이나 욕이나 얻어먹던 그 시절부터 나는 어머니한테 아무 기대 없이 살았어요. 진작 정다 떨어진 거 이제 나도 모자라 내 아내까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염치 없게 구는 꼴 더는 안 겪게 하렵니다. 제가 나설 것도 없이 자기 선에서 확실하게 해결해준 남편이었습니다. 저야 결혼해 고작 몇 년이지만 평생 제 모친 때문에 속 썩어온 남편 알터니가 빠진 듯한 표정에 일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시모도 시동생네와도 전혀 교류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 동네에 떠나가라 시끄럽던 개싸움 이후로 인연을 끊고 사는 걸로 알고요. 제 땅 날아갔다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던 동서는 따로 뒷주머니 찬 거 시동생한테 들킨 걸로도 아주 호되게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보다 기가 세 휘어잡고 제 세상처럼 살던 인간이 그간 조용하던 시동생한테 경제권까지 다 빼앗기고 겨우 용돈이나 타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설칠 빌미를 주면 끝을 모르는 성미인이 차라리 그 집안 평화에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한테야 대단한 땅 가져 자식 아쉬울 것 없다며 큰소리치고 살았지만 실체가 그러하지 못하니 시모 사는 것도 나을 것 없었죠. 잘난 큰아들한테는 부모 자격도 없다며 손절당하고 이제 콩고물 노리고 살살 기는 둘째네도 오가지 않으니 그 성미 나쁜 노인네 누가 좋다고 찾아가겠어요? 젊은 시절부터 추한 꼴 보여왔으니 기어이 자식들까지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든 고약한 노인네라며 뒤에서 혀를 끌끌 차는 누구도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겠죠. 스스로 말년을 외롭게 만들었으니 그걸 감당하는 것도 스스로의 몫이겠죠? 저희는 그 사이 딸 하나 태어나 요령 없는 초보부모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아 베테랑이신 친정 식구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 낳고 보니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귀한 거 주고 싶은 마음뿐이던데 더욱 시모가 제 남편 키울 때 한 행동들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남편 역시 그렇겠죠? 좋은 아빠 되고 싶어서 서투르지만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열심히 배우며 딸에게 잘하는 모습 보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아이 키우면서 저 사람 어릴 적의 상처도 조금쯤 희미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